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증시의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PC 가격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자산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 규모가 지난해 전년 대비 20%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 퀀티넘이 향후 2년 내 상장할 전망입니다. 퀀티넘은 최근 고전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를 발표했고 관련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퀀티넘 CEO는 엔비디아가 개최한 퀀텀데이의 연사로 초청되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자, 국내 증시 참 이번 주 시작부터 쉽지 않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응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지만 또 우리가 또 포인트들을 찾아서 힌트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이번 주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시작해 보기는 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마냥 웃음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들다, 힘겹다고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되짚어 보면서 돌파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3% 하락하면서 2,481선으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3.01% 하락한 672선 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여파로 양시장이 주저앉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린 형국이었습니다. 대차장구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또 상호관세 세부한 발표도 있고 고용보고서 발표, 여기에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 주입니다. 자, 대표님 이번 주에 이런 일정도를 보면 확실히 조금 녹록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국내 증시 공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4월 2일 상호 관세 그리고 지금 보편 관세까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투심 저하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니케이 지수 역시 급락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미 증시조차도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시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일정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또 시총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 정면으로 맞아버리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또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내일 그리고 주중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실적이 그리고 모멘텀이 명확한 종목들부터 조금 더 올라오는 움직임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지금 새로운 종목들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증시를 대하시는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종목들에 대한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조금은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셔야겠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목들을 통해서 저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매도 재개 다시 한번 증시에 굉장히 강한 풍파로 작용을 했는데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들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관세 관련해서 조금은 상황이 완화되는지 그리고 미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경기 측면이 좀 더 완화가 되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또 강한 흐름 속에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바탕으로 한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는데 환율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조금은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한 요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꼽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공매도에 대한 여파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 조금 더 하방 압력을 가한 건 상호 관세 그리고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 수로만 따져봤을 때 전체 종목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그럼 이런 상황이 나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나 궁금하시겠죠. 저는 이럴 때 가장 조금 궁금해지는 게 오늘 차라리 많이 빠진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걸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좀 잘 버틴 쪽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뭐 종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말씀해 주신 부분들 네. 고려하셔서 또 접근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네. 지금 낙폭이 어느 정도 또 지금 낙폭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은 네. 상당히 손을 대기가 까다로운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접근을 했을 때 추가적인 하방이 어디까지 갈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또 손을 대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개 중에 뭐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쪽을 살펴봤을 때는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나타나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여파보다는 일단 관세 우려감이 더 크다라고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좀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차장고가 지금 쌓여 있는 종목들부터 공포 매물도 나오고 실제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된 흐름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 그러한 종목들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보다 조금 더 면밀한 종목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서 조금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뭐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야 당분간은 얘네들을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소요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또 물량들이 소화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다만 종목들 그리고 업황에 따라서 상황은 반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업황이 완전히 개선되지 못했죠. 네. 지금 뭐 기업들이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ESS라든지 기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서 사업에 대한 또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ESS 관련해서 다 굉장히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주가 흐름을 찾으려면은 어쨌든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겠고 그러한 부분에서 또 실적으로서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어느 정도 또 시간적으로 소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또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지금 다양한 악재들 속에서 긴 터널에 진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시장이 항상 어떻게 굴러가는지 나 혼자서는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께서 내일 장부터 장중에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꼼꼼하게 살펴가야 하는지 다 체크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이탈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국내 증시 안에서 중요한 요소로 일컬어지는 게 또 외국인의 수급이기도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이런 장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같이 한번 순매수탑 5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의 5종목은 이렇게 됐습니다. 1위 두산에너빌리티, 2위 코오롱 티슈진, 3위 리가캠바이오, 4위 피롭틱스, 그리고 5위 APR이었습니다. 자, 5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도 사실 큰 명확한 흐름은 없다라는 걸로 조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어떤 힌트를 조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해서 뭐 사실 공매도 관련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오늘과 같이 또 대량 순매도가 일어나는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사들인 종목들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자리적으로 좀 더 유리한 구간에 도달을 한 종목을 또 골라서 왔는데 네. 오늘 사실 주식광장 마지막 순서 아닙니까? 아, 이따가 또 스리슬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오픈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 추억도 많고 뭐 수익 본 종목들도 많고 한데 오늘 마지막 이 외국인 수급 탑5 중에서 에릭픽 종목인 만큼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송 이제 정말 방송 마감 할 때까지만 입장을 하실 수 있죠. 마지막 순서니까 꼭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해온 이 에릭픽 종목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에릭 대표님께서 주식광장에 출연하시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식광장 안에서 에릭 전문가 하면 항상 빼놓을 수 없었던 게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인데요. 이 가운데 항상 에릭픽을 살펴봤었죠. 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목을 뽑아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슈가 탄탄한 섹터와 테마 안에서 골라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리적으로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이 5가지 종목 중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공략해보기에 괜찮은 종목 어떤 종목일지 에릭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가지 종목 중에 에릭픽은 어떤 걸까요? 네, 뭐 이전에 또 공약을 했던 종목인데 피롭틱스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리기판으로 한창 또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많이 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어떻게 봤을까요? 지지부진하지 않았던 종목이 있으면 아, 그렇죠. 그건 그렇네요. 5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꼽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실 뭐 반도체 관련해서 우려도 많지만은 일부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매수 찬스의 기회가 왔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피롭틱스 역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차트 흐름상 매수 가능 밴드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뭐 곧장 반등 지지 반등 이후 상승 흐름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차트 흐름 살펴드리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최근 또 2월 19일 고점을 달성했죠. 53,500원 고점 달성 이후에 강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리기판도 그렇고 반도체도 상당히 증시 흐름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에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한 하방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거래량 상당히 실리면서 급등을 했죠. 강한 추세 흐름을 만들어 주기 이전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흐름입니다. 이전에도 강한 저항대로 또 작용을 했던 구간으로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33,000원 고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7,000원 박스권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염두에 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유리한 평단가와 우리가 원하는 수익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방에 대한 압력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필옵틱스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뭐 분할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필옵틱스 지금 접근을 한다 했을 때 또 제가 준비한 명확한 전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이 필옵틱스 저와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 같이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대표님이 꼽으시는 에릭픽은 바로 필옵틱스였는데요. 유리기판이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면서 한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살짝 조정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불가피한 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면서 이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는 물음표로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에릭픽 자세한 가격 전략들 꼼꼼하게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차적인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릭픽으로 필옵틱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 그 안에서의 에릭픽도 만나보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이슈를 토대로 하는 밀착 종목들을 공개해드릴 예정인데 이 모든 방송 공략주들이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예전부터 쭉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에릭 대표님의 이런 중장기적인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지난주 방송에서 또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 가져가면서 엔터로 또 YG 엔터테인먼트 짚어주셨었는데 고점 기준으로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길래 이런 수익률들이 가능할까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들 여러분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에릭픽으로 만나봤었는데 이 종목은 두 차례나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5%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었고 이미 앞서서 2월에는 10% 넘는 수익 챙길 수 있게 만들어준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3월, 2월, 1월 그리고 12월부터 꾸준히 방송 공략주들 이 밀착 종목으로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탁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여태까지 놓쳤다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주식광장은 마무리가 되지만 대표님의 전략들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럼 가장 최근에 공략을 했었던 YG 엔터테인먼트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와 관련해서 시장 흐름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됐다면 더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뭐 그랬다면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면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아직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종목명 그리고 시장 하방을 염두에 둔 분할 매수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전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대한 전략들 그리고 재료들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시장에 불거진 이런 수출주들에 대한 관세 부담을 일부 벗어났다 할 수 있는 또 업종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적 좋고 월드투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25일 시초가에 진입해서 말씀하셨다시피 6% 이상 상승 구간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흐름입니다. 자, 주봉상 60분 봉상 봤을 때 여전히 이 종목을 우리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보이죠. 이전 25년도 2월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레벨업한 차트 흐름입니다. 60분 봉상 봤을 때 여전히 그 박스권 밴드 안에 있죠. 증시 흐름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들이 훼손되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소화하면서 일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이 종목 다시 한번 사실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회가 생겼다는 말이죠. 이 종목 역시 들어오셔서 물어보신다면은 충분히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공략해보기에 괜찮은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전략을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날에 또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익절을 하시면서 이미 수익을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한 수익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죠. 시장의 흐름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60분 봉으로 봤을 때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에 다시 한번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 오히려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챙겨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지난주 밀착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향후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앞서 만나봤었던 외국인 순매수탑5 종목 가운데 에릭픽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보는 밀착 종목 2가지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서 자세한 얘기들을 길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꼼꼼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한 점들도 이 안에서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그때그때 장중에만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종목들까지 다 가져가셨을 때 여러분은 계좌안이 굉장히 훈훈하게 느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혜택들 모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식광장을 통해서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밀착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슈를 토대로 하고 있는지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화장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향으로 수출을 한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이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화장품 하면은 그 로레알 있잖아요. 프랑스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났나 봐요. 제가 앵커님 어렸을 때가 언제쯤인지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어허,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성장을 이루어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 지금 시황 흐름에서 또 유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고 관심을 가져보십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좀 어려울 때는 확실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믿음직스럽겠죠. 그렇죠. 또 화장품도 역시 관세에서 아직 명확하게 벗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종목들 특히 국내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네. 품질이 역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또 이어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건 뭐 뇌피셜입니다만은 네. 화장품까지 관세를 건드렸을 때 네. 과연 이 미국 경제가 버틸 수가 있을 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네. 그래도 이 수출주 중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화장품에 조금 관심 많으실까요? 저도 피부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아이고, 한 그래서 번씩 그렇게 되죠. 관심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를 못 써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제품이 진짜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걸로. 그럼요. 이렇게 또 전문가로 계시니까 시도도 해보시면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도 분석을 해보셔야죠.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다그쳤나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미국과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또 작년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수출액으로 결과로서 나타났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있고 사실 뭐 화장품 업종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는 적절한 시장 흐름이지 않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감을 가져가는 부분에 화장품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쪽으로의 이 매출이 많은 쪽을 오히려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슈가 나온 미국향 매출이 비중이 많은 데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기업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이전 중국에서의 실적들 매출을 뺀 또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성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자 최근 또 시진핑이 방한을 하냐 마냐 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앵커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이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좋게 가져갔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공약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도 사실 잊혀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종목 선별을 한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구간을 차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슈는 미국향 매출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막히기 전에 중국으로 잘 판매를 하던 브랜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저가로 신생 브랜드들이 핫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도 염두를 두시면서 중국 쪽에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는 브랜드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참 많을 텐데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굵직하게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사실 증시 흐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네. 또 개별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네. 그 후발주 오늘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가 막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지금 흐름에서 꼭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콜마홀딩스 사실 미국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주가 흐름 정말 뭐 교과서적인 N자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외국 인수 가능성 굉장히 크고 계속해서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또 업황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음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콜마홀딩스 역시 이전 3월 또 17일 지난 월요일이죠. 급등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증시 흐름 따라서 또 상승분을 일부 이런 다시 한번 반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인수 소식이 굉장히 호재이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호재성 이슈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시 한번 주가 위치 지금 구간에서 잘 유지한다면은 다시 한번 뭐 빠져나가는 상승 흐름 혹은 추가적인 돌파 시도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흐름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접근하기에 부담되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후에는 또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좋고 상승 흐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이 콜마 홀딩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 더 보자면은 스킨앤스킨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역시 2월 중순 이런 급등 흐름 이후에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전 또 고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다라는 부분이겠죠. 다만 지금 또 들어온 거래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시총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뭐 저의 성향과는 맞지 않지만 또 보고 계신 분들은 다를 수 있겠죠. 조금 더 체크를 해 가시면서 지금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 차트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보시면서 추가적인 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인데 다만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고 내일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말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밀착 종목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팜 이런 종목이 있죠. 이 네오팜은 사실 아토피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아래쪽에서 굉장히 저점을 잘 다지고 장기 평선 위쪽으로 안착을 했다 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월 17일 이 종목 역시 3월 17일이죠. 지난 월요일인데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런 화장품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을 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눌린 구간 잘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증시 흐름에 따라서 강하게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양봉 그리고 이전에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유 있게 보시면서 위쪽으로 13,500원 저항대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나머지는 또 분할 매도로서 대응하시고 미리 수익부터 챙겨 두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오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료가 좋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한알령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에서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밀착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종목들도 흐름을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입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까지도 계속 실리고 있는 모습, 주가의 흐름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관련주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같이 크게 밀리는 장 안에서도 오히려 밀리지 않고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화장품 섹터 자체가 가진 힘이 얼마나 괜찮고 탄탄한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보기에 가장 좋은 종목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대표님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밀착 종목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장 안에서 조금 힘있게 모습을 좋게 보여준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의 밀착 종목도 오늘 장 안에서 밀리지 않고 힘을 보여준 종목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흐름을 또 연출하지 않을까. 그 즉슨 그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특장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인지 아니면 주가상의 흐름인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적인 부분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은 단기적인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잘 유지하기라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준비해온 이 밀착 종목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서 고점 대비 40%대 이상 가격 조정을 또 받은 구간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외국인의 이탈이 우려가 되는 시장 흐름에서 조금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적인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저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4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다? 우리가 지금 접근해보기 굉장히 용이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기에 또 수급 흐름까지도 굉장히 좋다는 거 확인해봤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진 않고 조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지지 않아서 안심은 되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지루한 그렇죠. 흐름이지 답답할 수 않을까라고 있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수급 흐름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수급 체크를 하시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3월 4일부터 오늘까지 또 증시가 이루어진 매일 이런 기간에 순매수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 이탈이 굉장히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 기관이 또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물량 또 빠져나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42,200원 저점 달성 이후에 강한 반등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모습이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아직 돌파 그리고 강한 흐름으로 돌파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한다 했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뭐 7만 원대까지 간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상승 시도를 하는 흐름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빠르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증시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힌트를 주는 종목들이 있고 분명히 아래쪽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늘 급락으로 굉장히 또 심적으로 힘드실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증시를 또 대하지 않으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이 종목의 상승 흐름을 이용한 공략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가격 메리트가 있는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짚어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점을 잘 다지면서 지금 그 밑으로는 이탈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씩이나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차트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폭발적인 상승, 실적을 등에 업고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세일 기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세일 기간 놓쳐버리면 가장 아쉬운 건 우리 투자자분들이겠죠. 여기에서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적인 내용도 설명해드렸고 차트상의 흐름도 보여드렸지만 종목명 그리고 전략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확한 정보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본 밀착 종목의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너무 짧다라고 느끼신 분들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더 길게, 더 세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힘있게 올라갔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수익 리뷰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지난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도 그 다음에 바로 오름세를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 기준으로는 6%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에릭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래도 굵직굵직한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유 중이면서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표 안에서 보유 중이라는 딱지가 붙은 종목들 중에 내가 조금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의 밀착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기대한 만큼 또 실망감이 나온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창 또 올해는 양자의 해가 될 것이다 이래서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시장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또 내림세를 보여준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테마 자체를 어떻게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올 초 굉장히 급등 양상을 띠면서 사실 테마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증시 전반적으로 그러한 강력한 테마성 재료를 바탕으로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재료이다라는 점을 좀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고 네. 다만 증시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종목들의 저항선 그리고 매물대에 의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 속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마성 재료가 짙다 보니까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소외되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은 오랜 기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전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유망한 그리고 앞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앞서 단기적인 대응을 못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수익부터 챙겨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양자 관련된 재료들은 증시에서 적절하게 가져가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이슈를 바탕으로 오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 퀀티넘이 이제 향후 2년 내에 상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그러면 상장이 될 때 폭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을 끌고 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증시 흐름상 재료들이 온전히 종목들에 반영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이슈를 통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꾸준히 이런 미국 증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관련해서 실적을 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양자 관련해서 조금 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실망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보시고 증시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종목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기 힘든 흐름이니까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조금 위안을 삼는 한편 앞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년, 27년 이런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핵심적인 재료인데 양자 컴퓨팅 기술 또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그 상용화의 단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10년 뒤다, 5년 뒤다, 30년 뒤다 얘기가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또 테마가 얼마나 있는지 또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테마이다라는 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조금 굵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관련주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같이 짚어볼까요? 네, 뭐 최근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ICTK 같은 종목이 있겠죠. 최근 고점 이후에 또 증시 흐름 따라서 혹은 위쪽에 매물대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증시 흐름을 또 감안해야겠죠. 21선을 이탈한 모습인데 오늘 이 음봉 그리고 낙폭이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감안했을 때에는 충분히 위쪽으로 다시 한번 15,000원대 저항대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일 흐름 또 특히 중요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은 지금의 흐름 또 지켜내지 못하고 61선인 10,000원대에 대한 방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위쪽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낙폭을 이용한 접근을 단기적으로 고려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지금의 구간에서 21선 위쪽으로 안착을 하는지 혹은 아래쪽으로 10,000원대 부분까지 내려오는지 조금 더 여유 있게 관찰을 하신 이후에 대응하셔야 유리한 흐름을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자면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겠죠. 사실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고 나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급등 그리고 강한 흐름을 연출했던 종목입니다. 아쉽게도 다시 한번 테마성 재료임이 또 반영되면서 아래쪽으로 주가 흐름을 형성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6,000원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흐름입니다만은 어쨌든 또 이 테마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만큼 지지를 받는지 혹은 추가적인 이탈을 하는지
관찰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번 주 증시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관련주 두 가지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향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주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오늘의 밀착 종목이겠죠.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해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에서 양자 하나만 재료를 갖고 있다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양자 관련된 재료가 있죠. 2011년부터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한 뒤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실 수 있겠고, 특히 아이온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기술 관련된 기업인데 양자 산업 발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최초 공공기관 보안 인프라에 도입이 되면서 정말 앞서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또 개인적으로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수출주 위주에서 나타난다 했을 때 이런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양자라는 강력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위쪽 저항대만 또 노려본다 하더라도 그 수익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설명이 너무 짧게 끝나서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광장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